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F-21이 지상에서 자력으로 주행하는 모습을 처음 선보이며 조만간 있을 최초 비행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 6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카이본사 계류장에서 KF-21 CJ 1호기가 랜딩 기어를 내린 채 지상에서 주행하는 램프 택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계류장을 한 바퀴 돌아 경납고 앞으로 향한 KF-21의 수직고리 날개에 1호기를 뜻하는 숫자 001과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졌고, 공군과 카이마크는 물론 KF-21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국기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KF-21은 지난해 4월에 CJ 1호기 외관이 공개됐는데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이번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방위사업청과 카이는 이르면 오는 마지막 주에 KF-21의 초도 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비행은 기본적인 성능만 시험하며 40분가량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행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첫 비행 이후 2026년까지 약 2천여 수티 시험 비행을 예상하며 항공기 안전성을 초기 비행에서 확인한 뒤 고도와 속도 및 기동을 순차적으로 확장하면서 최종적으로 비행 성능과 조종 특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시험 비행과 아울러 내년 후반기에는 잠정전 투용 적합을 획득하고 2026년에는 최종전 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고 2028년까지는 추가 무장 시험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잠정전 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면 양산을 개시할 여건이 마련되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전반기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받은 뒤 계약을 진행해 2026년께 최초 양산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카이는 밝혔습니다. KF-21의 지상활 주영상이 공개되자 일본의 밀리터리 채널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으며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전문 채널의 댓글들이라 야후재팬에서 보이는 우익들이 작성한 댓글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으며 KF-21에 집중한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KF-21 지상활 주영상에 대한 댓글을 보겠습니다. 웨폰베이를 탑재하지 않았다면 쓸데없는 설계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그렇고 디자인은 꽤 멋있는 것 같습니다. F-22A와 F-35A를 잘 조합한 느낌이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KF-21이 어느 정도 수출에 성공할지 궁금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KF-21의 수출 사례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큰 이정표가 될 것이므로 그리펜과 중국의 FC-31 등 경쟁기에 어떤 식으로 맞설지 궁금해집니다. KF-21 기종의 경쟁 상대는 프랑스의 라팔과 스웨덴의 그리펜 등 쟁쟁한 경쟁 상대가 많습니다. 한국은 경공격기 제조 실적은 있어도 제대로 된 전투기 개발 제조 실적은 없고 엔진도 미국에서 수입해야 해서 수출 면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국의 T-50 계열의 훈련기와 경공격기는 이라크를 포함해서 아르헨티나 이외의 여러 나라에 판매되어서 KF-21도 어렵지 않게 수출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장에 F-35와 F-16 및 테자스 등 경전투기가 있는 가운데 4.5세대 쌍발기가 어디까지 통용될지는 궁금합니다. 다른 댓글에서 웨폰베이가 없다고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향후 웨폰베이 탑재를 예상한 기내 공간이 있으므로 한국이 계획 중인 무인기와의 연동을 위한 항공전자기기를 실을 수 있는 발전성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디자인은 꽤 멋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KF-21의 정면 모습은 S자형 덕트와 웨폰베이용 공간이 확보된 설계에서 볼 수 있는 외형이지만 그 중에서도 KF-21의 정면 모습은 가장 좋아 보입니다. 확실히 스텔스 기능이 있는 5세대 전투기보다는 4.5세대 전투기가 겉보기에는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2025년까지 무인 전투기를 만들어서 KF-21과 연동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웨폰베이보다 무인기와의 연동을 우선시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분간 KF-21은 무장 없는 지휘 전용기로 운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스텔스 성능을 포기하고 기외에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는 것인가요? 한국에서 제작된 동영상을 보면 미사일을 탑재한 유인기가 스텔스 무인기와 연동하고 있어서 아니 반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왜 유인기를 스텔스로 하지 않고 무인기를 스텔스기로 개발하나요? 당연히 무인기는 유인기가 가기 어려운 위험도가 높은 공역에 침입하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위험도가 높은 공역에 무인기 혼자 침입하는 것은 연동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공역에 왜 무인기와 함께 유인기가 침입하지 않으면 연동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무인기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유인기와 무인기는 네트워크 대역으로 묶여 있어서 두 전투기의 거리가 멀어지면 응답률이 악화되기 때문에 고위험 공역의 유인기도 같이 침입하는 것을 연동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대역이나 응답률에 문제가 없다면 무인기만 침입해도 좋을 것입니다. 근거리라면 1024QAM으로 통신할 수 있지만 원거리라면 노이즈의 영향으로 통신이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원거리 통신으로 64QAM으로 떨어지는 경우 1심볼당 10비트에서 6비트로 정보량이 6분의 1로 저하되고 실제 정보량은 부호 화율의 영향으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유인기를 미끼로에서 찾아온 적을 스텔스 무인기로 사냥하는 거저 같은 농담은 집어치우고 실제로 운용상의 역할 분담은 앞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모색해 나갈 단계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상정하고 있는 F-22와 F-15EX 같은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F-22의 역할은 무인 전투기가 담당하여 공격을 막고 F-15EX 역할을 맡은 KF-21은 후방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레이더 정보를 전방 무인 전투기로 보내 공격 지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F-22라기보다는 F-35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로 KF-21 정면의 모습은 기존 5세대기보다 FA-18EF처럼 보입니다. KF-21과 무인 전투기와의 연동하는 모습을 보면 미사일뿐만 아니라 휴대용 연료탱크까지 차곡차곡 매달아 놓은 모습을 어필하고 있어 블록2야말로 KF-21이 지향하고 있는 전투기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KF-21은 왜 스텔스 성능을 포기하고 기체 외부에 미사일을 달게 되었을까요? KF-21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동체 아래에 4발로 병렬로 반매립시켰습니다. F4나 F-15 등의 전투기는 가장자리 근처에 미사일을 배치하되 동체 중앙부의 웨폰베이 예정지의 바로 아래에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습니다. KF-21은 RCS를 억제하기 위해 웨폰베이 예정지의 바로 아래에 미사일을 장착했다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이 KF-21을 실제로 제작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활주로에 나가 있는 것을 보니 생각보다 멋있어 보이네요. 정말로 한국이 전투기를 개발할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한국이 마무리를 지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본도 F3를 빨리 개발했으면 합니다. 상당히 선진적인 외형입니다. 생각보다 멋있습니다. 2026년까지 2,000회 이상의 비행 시험을 한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3년 반을 시험 비행을 한다고 가정하면 매일 1.5회 이상 비행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KF-21은 2호기에서 6호기를 조립 중이었나요? F3도 시제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떤 비행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완성 후에 해외에 얼마에 판매될지에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F3는 언제 날 수 있을까요? 예정대로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F3는 2020년 말까지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개발 사업의 전체 계획을 결정한다라고 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구상 검토 기간이므로 연도 내의 전체 계획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은 느낌입니다. 동영상의 주행 장면은 가벼운 것 같아 톡톡 튀는 인상입니다. 일본 정부의 무기 개발에 대한 은폐는 압권입니다. F3 전투기 개발 정도의 국가 프로젝트는 한국처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본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은 다른 나라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은 솔직함과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저 남의 실패를 보고 비웃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실수를 허용하지 않아서 한 번의 실수가 치명상이 되는 풍조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그저 그렇고 일본의 기술이 최고라고 비웃으며 한국을 소재로 삼아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은 실수를 거듭해 나가면서 점점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한국이라서 응원은 하기 싫지만 기술자의 노력은 응원하고 싶습니다. 모 4.5세대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저 IRST와 기관포는 분명 RCS를 크게 해줍니다. 어중간한 스텔스 같은 형상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했다면 좀 더 빨리 저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면에서 본 앵글은 매우 멋이 있습니다. 몸체에 좀 더 볼륨감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인도와 한국이 개발을 진행한다면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F-22와 F-35를 교묘하게 섞어 놓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한국이 인도와 합작해서 개발해도 두 나라 모두 엔진 기술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국가를 파트너로 삼아야 합니다. 별로 한국이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국 정도면 F-35를 미국에서 구입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KF-21의 기술적 타당성은 제쳐두고 T-50 계열에서 얻은 경험 등을 계승해서 전투기를 신규 개발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T-4 훈련기나 F-2로 얻은 경험을 살리기 위해 2010년대에 T-4 후계기를 개발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난 정부 때 KF-21 블록3와 함께 함재기도 개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41년까지 국산 엔진으로 6세대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영해와 방공식별 구역의 세로 깊이가 좁은 한국이라면 무인 전투기와 연동한 KF-21은 상당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